투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싸운 셈이 됐는데요. 각 후보들. 결국 내일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이른바 어대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1차 때 과반을 넘을지 말지 이걸 겁니다. 한동훈 후보 쪽은 좀 자신만만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상대방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곱창 전골집에 역시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의 큰 그림, 요리 실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라면 사리를 2개나 싸놨더라고요.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야, 오늘 뭔가 나온다. 역시나 조선 제1검답게 라면 반으로 기가 막히게 짜놨고 이 육수에 넣을 때 23.5도 각도로 정확하게 입수를 해서 3분 28초 동안 적당한 3끼로 딱 삶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먹었습니다. 최고위원회 출사표던진 장동훈 의원이 한동훈 후보 옆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대단한 후보인지를 좀 대중들 앞에서, 당원들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결선 가서 뒤집을 것이다. 일단 결선은 간다. 윤상현 후보는 이런 흑색상전 공방에 실망했다. 1차에서 과반할 것이다.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보면 다 알겠지만 이현정 의원 전망은 어떠세요? 결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참 하루 앞두고 전망한다는 게 너무 또 이게 내일 되면 다 들통하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이 전당대회를 보면 당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직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당 조직은 지금 붕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3번 패배하면서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당협이나 이런 조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이 예를 들어서 야 누구 찍어라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굉장히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중전이 중요한 것이고 여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당심과 민심이란 게 요즘은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어떤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미 당원 자체가 옛날같이 소수 정예가 아니라 이미 다수가 돼버린 상황에서는 그렇고,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때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사실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어서 각 당협위원장이나 뭐 이런 의원들이 아주 그 조직을 동원해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높아진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마 전체 결과는 여론조사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가 되면 제작진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 투표율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3월 김기현 대표 체제가 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당시 공천도 앞두고 있었고 당협, 그리고 이른바 윤심 논란도 있었지만 당에 대한 장악력이 좀 국민의힘 부분에 비교적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고, 결국 결선에 가냐 못 가냐를 보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봤을 때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뭐 만약에 전망한다면 높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의 응집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표가 얼마나 이게 뭉쳐져 있는가, 그러니까 단단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선거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마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의 어떤 팬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응집도가 꽤 저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김기현 대표 투표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사실은 이제 각 당협별로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오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내려가면서 투표를, 그때 뭐 김기현 대표가 출발할 때 5%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55%로 당선이 됐는데, 그만큼 어떤 동원력, 이게 아주 그냥 최고로 상태로 됐기 때문에 그만큼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당심하고 민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민심에서는요, 여론조사 결과 한 60% 정도가 반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90%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 보면 90% 차이, 득표율이 90% 넘었죠. 그 났죠. 그러면 당신과 민심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전당대회라는 것을 딱 두고 보면은요. 그렇고 아까 지금 공천 취소 언급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한 거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은요,
공천 취소 언급을 공개를 한 한동훈 후보가 있는 겁니다. 서로 발언을 하고 논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이 불리하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망설 없이 꺼내가지고요. 오히려 민주당한테 본인에 대한 특검 리스크 오히려 꼭지만 더 늘려서 만들어주는 이런 당 대표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당 대표의 특검 리스크, 사법 리스크는요, 곧 당일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 못하고 자기에게 불리했을 경우 이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그런 어떤 대화 태도로는 우리가 당 대표로 밀기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동훈 후보로서는 쭉 굳히게 들어갔다가 막판에 뭐 누군가는 다소 흔들렸다는 평가를 했고 아니다. 뭐 과반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 변수 세 가지 함께 전망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전보다는 확실히 결선 투표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3년 전당대회를 보면 사실상 당의 최고 결집을 했고 대통령의 의중도 뭐 정확하게 당원들에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없이 확정은 됐지만 득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에 보면 그런 걸 고려하면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원들의 당심이 드러난 여론조사가 그대로 같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지난 2021년이었나요? 유준석 대표가 이 당선되던 전당대회에서 보면 당심은 나경원 후보가 또 이겼었습니다. 전체 투표에서 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당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임기 3년 남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대표가 맞느냐에 대한 우려를 가진 당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근에 제기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과 등을 통해서 이게 만나게 된다고 하면 실제 지금까지 여론 추이와 다른, 그러니까 50%를 넘길 수 없는 형태의 응집이 막판에 나타날 수도 있었겠다. 그게 시간은 다소 부족했긴 했지만 4, 5일 동안은 그 전에 이제 쭉 관망하면서 여러 가지 봤던 것 중에 한동훈 대표는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대통령과 저렇게 가도 되나? 이런 문제의식을 확정적으로 좀 정확하게 던진 것이 이 공소 취소 논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면 숨어있던 당심 중에 한동훈 대표가 결선 없이 확정되는 것을 강경 후보가요? 당대표 후보가 막는 정도의 어떤 응집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결선 갈 가능성도 생겼다고 봅니다. 뭐 봐야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기억을 해뒀어요, 예상을.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결선 갈지 아니면 그냥 과반에서 내일 끝날지는 예상들이 보기 좋게 빗나갈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최근에요. 만약에 내일 뭐 과반이 넘어서 혹은 결선까지 가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3일 천하 조기 낙마시킨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설까지 뭐 조선 말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전직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또 한 1, 2주 있으니까 또 일을 벌이시는 게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뭐 축하난 같은 거 보내주고 그다음 한 일주일 있다 시작할 겁니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이 나서지 않더라도 성 밖에 민주당이 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알아서 공성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여러 작전이 가능할 겁니다.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지라시까지 떠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축하난을 한 번 보내고 그 다음부터 제거 작전 시작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저는 이 지라시를 작성해서 배포한 사람들 한번 어느 세력이 만들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당에 대한 리더십, 그립감, 또 친윤 의원들의 영향력 이런 것과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 이준석 후보 그 대표를 축출했던 그 동력과 그것에 대한 저항하는 동력 이것과 지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 체제가 이제 누군가가 올라올 테고 이게 끝이 아니라 분란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아마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얘기 같은데 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훈수를 둬서 윤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낸 일주일 뒤부터 축출 나설 것이고 유튜버와 민주당을 이용할 것이다. 여기에 정광재 대변인, 한동훈 캠프의 정 대변인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당시에는 동력이 큰 차이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 나오는 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때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뭐 다른 사람이야 이야기했거나 과거에 이야기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이런 지적을 받았을 텐데 실제 축출이 됐던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굳이 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뭐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공성전을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와 관련된 뭐 사천, 뭐 댓글 조성팀, 또 뭐 여론 조성팀, 뭐 공소 취소 논란, 뭐 그리고 다양한 이 혹제가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뭐 이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뭐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나온 과정 의혹들이 다 의혹에 그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이제 여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검증하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뭔가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뭐 대통령실에 꼭 지칭하진 않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내부 세력 등의 뭔가 이런 공격들이 이어진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이 뭐 일주일 만에 뭐 흔들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허언에 그치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주일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도 뭔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방법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후보들도 3명까지 내면서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건데 그 결과까지 같이 보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와 같이 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만약에 누구나 한 명 떨어지기라도 한다면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지적되지 않을까 그것과 함께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같은 맥락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우리 원내는 정말 말 그대로 원내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쏘아올렸던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중지안 이런 것도 당론과는 뭐 거리가 있다. 법안이나 이슈들도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가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스템을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일단은 이제 당이라는 게 물론 원내의 어떤 결정은 뭐 원내대표가 이제 주도를 하지만 그러나 당의 정책적인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당대표가 중심된 최고위원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두 집 살림을 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한 지붕 뭐 이 두 가족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당대표와의 어떤 권한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뭐 추경호 대표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자체는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거라는 걸 뭐 다 누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김옥균 프로젝트 하면서 일부에서 나오는 뭐 고위 당정을 없앤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아주 힘 있고 지지도가 높을 때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당이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 그런다면 아마 쉽게 그렇게 건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간쯤이면 저희가 실제로 당대표 확정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또 결선까지 가는 어쨌든 그 분수령을 내일 23일 전당대회 그 내용을 저희가 내일 뉴스탑10 시간에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 내일 많은 초미의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누가 될지 그동안 참 아슬아슬한 난타전이 벌어졌던 자해 혹은 여러 가지 구설도 많았던 당대표 선거였기 때문에 내일 전당대회 한번 내일 시작부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전은 여기서 정리하고요.